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미디어 학부장을 맡고 있는 미디어학부 교수 민영입니다. 2024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12명의 학부생들 그리고 2명의 대학원생 그리고 이성경 교수님과 미국 동부지역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 연구기관으로 미디어 루키스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번 탐방은 인간과 기계 그리고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의 본질 그리고 그 영향력을 탐구하겠다는 주제 아래에 MIT 미디어 랩, 보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 러커스 대학 등 세계 유수 대학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뉴욕 타임스 등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을 직접 탐방해서 관련된 주제에 대해 깊게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지여원입니다. 국내 유일무이한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다른 어학연수 프로그램 또는 교환 프로그램이 많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자기만의 아젠다를 가지고 전문가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질문 드리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은 루키즈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 나름의 최선의 목표를 설정하고 좀 로드맵을 짜면서 사는 편인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 로드맵을 전부 바꿀 만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만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MIT 미디어 랩에서는 첫 번째로 MIT Center for Constructive Communication에 방문하여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연구실에서 진행한 연구들에 대해 배우고 앞으로 인간과 기계 사이의 상호작용이 잦아질 미래에 어떻게 여론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실의 비전을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Boston University Communication 대학 소속 랩실인 Communication Research Center에 방문했습니다. 그중 시각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피실험자의 감정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아펙티바 기술의 시범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MS에서는 수석 연구원인 낸시 베임을 만나서 연구원들이 MS의 사업과 어떻게 보면 무관한 연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가라지라는 이름의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투어시켜줬는데 고려대학교 엑스가라지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반가웠습니다. NYIT에서는 케빈 팔 교수님과 함께 학교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학생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메타캐스트를 체험하고 디퓨전 모델 등을 만져보면서 학생들이 기술의 변화에 맞춰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디지털 웰빙에 관심이 많아서 이머징 기술로 극대화되는 가짜 뉴스나 캔슬 컬처와 같은 현상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캐츠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인간의 성격을 확장하도록 돕는 장치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인간이 기계랑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본연의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공부의 방향성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자극을 주셨습니다. 메타퀘스트, 애플 비전 프로 등 공간 컴퓨팅의 시대로 가고 있구나를 개인적으로 많이 체감한 것 같습니다. 휴먼 머신 커뮤니케이션은 인간과 기계의 소통을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미디어가 매개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주로 연구했는데요. 그런데 요사이는 인공지능을 가진 그런 많은 기계들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고 또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답하는 그런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죠.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특히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연구 분야에서 구상하고 있는 휴먼 머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고 또 어떤 관심사가 또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저에게 미디어 루키즈란 커튼콜인데요. 이제는 끝이 났지만 또 새롭게 시작될 제 인생의 새로운 막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커튼콜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글은 오피스 투어 위주로 하기보다는 전문가 분들과 대화를 위주로 투어를 진행했었는데요. 저는 특히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나 지금까지 궁금했던 데이터 업무로서의 일을 많이 여쭤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메타는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전문가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알지 못했던 분야의 UI, UX라던가 디자이너 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루키즈 전에는
사이언티스트나 애널리티스트가 잘 뭔지 모르고 그리고 그냥 다 해야 하는 줄 알고 부담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한 부분에 포커싱을 맞출 수 있어서 진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또한 그런 점이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루키즈는 국제기구의 역할 그리고 세계 무대 속 한국의 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UN 한국 대표부에 방문해서 정재혁 서기관님과 서창록 교수님과 만나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후 UN 헤드쿼터스에 방문해서 공식 투어 일정에 참여했습니다. UN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IT 분야의 기술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무대 속에서 미디어 전문가가 어떤 소임을 다해야 할지를 고찰해 볼 수 있었던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일정 중 MIT 미디어 랩과 뉴욕타임스 방문해서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언론사 중에 하나인 뉴욕타임스, 그런 전통적인 언론사가 이런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내에서 끊임없이 혁신하면서도 진실을 탐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고자 하는 모습에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19학번 권민규입니다. 저는 정치부 기자가 되기 위해서 정치외교학과 미디어를 이중 전공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언론인을 꿈꾼다면 누구나 선망할 공신력 있는 언론입니다. 긴 회랑의 전 벽면을 퓰리처상 수상자로 채워둔 모습과 기념비적인 기사들 이런 걸 보면서 뉴욕타임즈의 유구한 역사 그리고 지대한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김현수 특파원과의 대담은 특파원의 일과와 업무에 대해서 듣고 또 나아가서는 저널리즘의 미래에 대해서 고심해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자는 끝까지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 독자의 시선을 대변해야 하므로 때로는 무식한 질문도 필요하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뉴스 저작권 문제, 또 AI가 언론을 밀어내고 실질적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존재론적인 위기, 또 그로 인한 가짜뉴스의 범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론은 더 큰 노력과 재화를 들여서 진실을 밝히는 위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발전하는 기술을 언론이 어떻게 활용하고 보도 과정에 녹여내느냐가 저널리즘 지평을 또 한번 뒤바꾸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루키스 여행의 가장 마지막 일정이었던 러커스의 방문은 저 개인적으로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휴먼 머신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서 인공지능 가상비서와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제가 지난 4년 동안 실험 연구한 것을 종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소개하고 또 청중의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모든 과정에서 또 학생들과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어 루키즈는 저에게 바쁜 쉼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관과 풍경들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간만에 가져보는 쉼 같은 시간이었지만, 약 2주간의 기간 동안 미디어 연구, 영상, 마케팅, 언론과 같은 폭넓은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바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루키즈 프로그램 중 마지막 날을 거의 전부 할애해서 러커스 대학교를 방문했었는데요. 우다정 교수님을 비롯한 두 분의 한국인 교수님분들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아카데미아와 산업의 갈래에 선 상황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모두 굵직한 업계에 있으시다가 아카데미아로 넘어오셨고,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곳이기에 다양한 산업 경험을 쌓은 후에 돌아와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는 러커스 대학교에서 팀원들과 협력하여 그곳의 학생들에게 발표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디어에서 직업을 표현하는 방식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웹툰이라는 한국의 고유한 매체와 접목시켜서 발표했었습니다. 과거의 미디어에서는 직장을 어둡고 암울한 공간으로 묘사했다면
최근에 다양한 웹툰이나 드라마들은 직장을 희망찬 협력의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이 예능으로까지 나아가 다양한 직업들의 보통의 일상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러커스 대학의 학생들에게 K 콘텐츠가 사회와 발을 맞추며 긍정적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매 순간 정말 never ending 자극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2주였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흡수했고 또 변화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무대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제 좁았던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부족했던 분야에 대한 지식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하이퍼링크라고 생각합니다. 눌러보지 않을 수 없는 기존의 관성을 깨고 눌러보면 새 웹페이지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하이퍼링크입니다. 뉴욕과 보스턴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만나뵈면서 이전까지 잘 몰랐던 지식과 정보들을 새롭게 얻어가는 시간이었던 동시에 루키즈를 함께한 동기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진로 방향을 통해서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요. AJ 미디어 루키스 프로그램은 언론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경험의 장을 제공해줬다는 점에서 제게 매우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루키스 여정을 이끌어주신 두 교수님께 2주간 많은 가치와 지침을 배울 수 있었고 동행한 조교와 학우들 모두 저마다 뛰어난 열정과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제게 많은 귀감이 됐습니다. 양적인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았지만 미디어의 최전선을 피부로 느끼면서 제 대학 생활에서 가장 큰 주춧돌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